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홀딩스, 뭐 예전에 포스코였는데 이제 물적 분할도 하고 지주사 체제로 꾸려지면서 지금 현재 뭐 포스코 홀딩스가 상장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오늘 이제 시가총액 상위 코스피 종목들 가운데 15위 안에서 가장 좀 상승률이 높았던 종목이 포스코 홀딩스였다라는 거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최근에 이제 삼성도 그렇고 현대자동차 그룹도 그렇고 또 롯데, 한화, GS 그 다음에 SK 뭐 다양한 재계 그룹들이 투자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포스코 그룹도 이제 투자에 대한 발표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좀 보면은 5년간 국내 33조 총 53조를 투자할 거다라고 고용에 대해서 청사진을 좀 밝혔다라고 볼 수 있겠고, 물론 이제 정권 초기에 각 기업들이 얼마 뭐 투자하겠다 막 쏟아내는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어요. 없잖아 있고 또 기업들 입장에서도 약간 그렇게 립 서비스를 해주는 게 아무래도 도움이 되는 측면도 미묘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없잖아 있는데, 일단 이게 그래서 실제 투자가 될 것인지는 나중에 까봐야 아는 거고 이제 실제 진행되는지 여부를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게 하겠지만, 어쨌든 투자의 심리라든지 시장의 이제 경제 전반의 이제 심리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분명히 작용을 하는 뉴스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국내 33조, 총 53조, 그러니까 해외에 20조를 또 투자하겠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이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는 각종 이제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원자재 관련해서, 그리고 철강이 어떻게 보면 산업의 쌀이잖아요. 산업의 쌀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 이제 철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는, 기본적으로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뭐 핸드폰 이제 부품에도 당연히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정말 안 들어가는 데가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부분이 한데, 그러한 기업이 뭔가 투자로서 액션이 할 것이다라고 좀 밝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내려보면은 지금 철강과 2차 전지 소재 등 핵심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자를 하겠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고, 그리고 고용에 대해서 고용 창출을 만들겠다라는 것도 나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보시면 특히나 친환경 철강 생산 기반 마련 20조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및 수소에 대한 부분, 그리고 친환경 인프라 이런 부분인데, 여기서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은 이 결국엔 이제 철강사들이 지금 중요한 과제가 뭐냐라고 봤을 때는 탄소 배출 줄여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 뭐 현대제철도 뭔가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기로를 통한 이제 철 생산에 대한 좀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투자들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에 따라서 여기 보시면 금액이 가장 크죠.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한 투자로 인해서 이제 다른 이제 기업들의 어떻게 보면 낙수 효과가 발생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게 어떻게 보면 당장 이제 본인들을 이게 안 할 수가 없는 투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지금 철강 업체들 같은 경우는 탄소 배출 줄여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야 이제 탄소 배출권 구매에 대한 부분도 줄어들고 비용이 줄어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탄소 배출 줄이는 철에 대한 사용이 글로벌적으로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고, 그러다 보니까 ESG 경영 차원에서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한다라고 이렇게 멋지게 청사진은 밝히긴 했지만 어쩔 수 없는 투자다라고까지도 뭐 약간은 폄하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하여튼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 이제 기업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자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이제 투자를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기업들이 수혜를 보지 않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단순하게 어, 지금 성장에 대한 부분이 좀 중요해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냥 이 성장에 대한 키워드가 이제 단순히 증시에서의 성장주 그런 느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 뭐 경제가 어,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뜩이나 저출산으로 이제 성장력 동력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성장 동력을 위한 뭔가 투자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점점 이제 친환경에 대한 부분으로서 글로벌 이제
규제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긴 하지만, 물론 유럽 같은 경우는 진짜 제대로 규제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을 인한 부분도 분명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측면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투자를 발표를 하면 이제 주가가 잘 움직이는 케이스도 있고 한데, 특히나 2차 전지 쪽에 이제 생산 증설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 잘 움직이기도 하는 부분이었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이제 지주사 체제로 바뀌고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투자에 대한 청사진을 밝힌 부분이기 때문에 차트를 좀 주목을 해보고 살펴보자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하필 이제 포스코 홀딩스 주가를 딱 보니까 지금 보시면 1월에 저점을 찍고서 현재 주가가 요렇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코스피 차트로 넘어가서 좀 볼까요? 코스피 차트로 넘어가서 보면 코스피 차트는 현재 이렇게 60일 이동평선 밑에 있고, 오늘 이제 음봉으로 마무리되면서 20일 이동평선 밑에 있고 120일 이동평선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락으로 조금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포스코홀딩스는 횡보를 하고 있다는 거죠. 횡보를 하고 심지어 각종 이동평선 위로 주가를 올려놨다라는 거. 그러면 코스피 지수보다 이 종목이 강하다라는 것을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심지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이제 시가총액 기준 코스피에서 12등을 하는 덩치가 굉장히 큰 시가총액이 25조에 달하는 전일 기준 그런 종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횡보 속에서 이 종목이 움직여준다면 지수가 뭐 다른 종목 영향받아서 미끄러지는 측면들도 분명히 발생을 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지만, 그 부분을 상쇄하면서 지수에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종목이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기회를 포착해서 접근해본다면 좋은 수익의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볼 수가 있는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보면은 120일 이동평선 걸어놓고선 쭉 밀렸어요. 그냥 미끄러졌고, 그 다음에 뚫고선 다시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왔다가 계속 지금 위로 올라왔다가 다시 밀리고 올라왔다 밀리고 그걸 반복을 했어요. 지금 보시면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을 하고 저점도 계속 낮췄는데 다시 한번 올라왔다라는 거. 왜 이렇게 올라왔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저항이 아주 강력했다면 계속 때려맞고 저점도 낮추는데, 이러다가 더 빠져 내려갔어야죠. 지수도 별로 안 좋은데 라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 근데 올라왔다는 거, 그러면 강하다라는 거. 그리고 그렇다면 한 번 더 추가로 움직일 가능성에 대해서 이런 라인들 뚫으면서 이전에 이제 120 이동평선 위에서 한 번씩 종가 형성했던 이러한 양봉들에 대한 부분들을 제끼면서 시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도 볼 수가 있고, 점점 또 이 자원의 원자재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부분이고,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원자재 관련 기업이 이제 포스코 그룹이다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바라보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중요하게 본다라고 하면 그냥 무난하게 심플하게 이제 22 이동평선에 대한 부분이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추적을 해보고, 그리고 좀 더 이제 여유를 갖고 보폭을 이제 넓혀서 이 폭을 넓혀서 본다면 결국 이 구간을 이제 박스로 횡보 잡은 이 구간 내지를 박스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이 구간에 특별한 이제 이탈이 안 나온다면 계속적으로 관찰하고 살펴본다면 좋은 흐름에 대해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이렇게 돌파를 하고 30만 원을 제끼고 움직여 준다면 추가적으로 추세 반전을 하면서 움직일 가능성까지도 생각을 해보자라고도 볼 수가 있는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 체크를 좀 해보면, 보시다시피 외국인들 최근에 전일이야 매도를 했지만 뭐 크게 매수했던 것들에 비해서 크게 많은 양이다라고 볼 수 없을 것 같고, 그 이상 또 오늘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 그리고 연기금도 조금 이렇게 들어온 부분, 물론 이 수량 자체가 뭐 많지 않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들어왔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상황이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갑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을 할 수가 있고, 입장하시면 여러가지 장중 시황 관련 코멘트, 속보 관련된 부분, 여러가지 부분들 올려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주식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박정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